자, 이제 한숨 좀 돌려서 뭐 시장 지수는 조금 조용한 편인데 약보합 정도 힘을 후반엔 좀 내줄 수 있을지 이제 깊이 있는 분석 코너로 한번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길어지셨네요. 뭐 조금 이름이 길어졌나 봅니다. 네,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제목은 나갔습니다만 미국 주식에 손이 가는 이유. 우리 그 광고 카피 보면은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어디 새우과자의 손이가 이런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늘리셨죠. 그러니까 동학 서학개미. 엄청 늘었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 5년 기준으로 보아도 한 20배가 늘어났거든요. 비율만 20배. 네. 우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거의 5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시 보셔야 되는데 국가별로 어느 국가가 늘었나 하면은 거래가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중이 높아진 게 미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느끼는 게 수치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뉴욕 증시나 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쉼 없이 계속 사실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또 조정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 회복이 되고 또 하이 레코드, 신고가 경신 아침마다 저희가 멘트를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주식에 자꾸만 손이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에 나왔을 때도 지지난해에도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왜 이렇게 미국은 너무 오르냐 올라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로 보아도 다른 선진 국가들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로 보시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라는 강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불안하면 산다라고 하는 뭐 금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에 민감한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달러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높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자산이 미국 달러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그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도 이번에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배당을 되지 않았는가. 증액하고? 배당을 증액을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사실은 뭐 엄청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2, 3분기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이제 무너졌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바로 다시 재개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배당주, 연말에는 배당 시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살펴보시면은 미국은 500개 기업들 S&P 500 기준으로 500개 기업들 중에서 400개의 기업이 이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하는 이러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ETF의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ETF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화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건 매번 느끼지만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물론 정책도 그렇겠죠. 근데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바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게 즉각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 이제 R&D 투자 명목으로 내지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유보율이라는 걸 쌓잖아요. 맞습니다. 회사 내에 쟁여놓고 주가가 뭐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주주들은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 안 움직이면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제가 매년 이제 좀 고민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국가고 더 네.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업들이 테이크하는 정책들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항상 멘트에는 조심스러우시죠. 네,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국인. 네. 네. 저는 막 내뱉습니다. 전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2년도 불과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도 미국 주식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미국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기준금리 인상 얘기도 지금 국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부담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12월 FOMC 끝나고 나서 상당히 예상
뭐 예상 범위 내가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상대로 한 3회 정도의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성장이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식형 자금이 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미국과 같은 경우가 회복 속도 측면에서도 빠르더라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환율 변동성에도 영향이 좀 제한적인 이러한 국가인 만큼 미국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환율적인 요인들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내년에 좀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신흥국보다는 좀 선진국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모두의 힌트를 주셨어요. 그 달러 베이스라는 개념. 네네. 네, 이 달러의 가치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치환되는 유가증권 주식을 관심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이 당근을 던져줄지. 그건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이 뭐 인프라 정책이 나온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저희가 뭐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큰 그림을 보시면 이 미국 특히 이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셨던 지지율 회복 그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버지니아의 선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민주당의 표심이 아예 공화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선거 때는 이겼는데 이번에는 표심을 뺏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내년에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선까지도 예정이 2024년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부적인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도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계속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에도 이 경제력으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동맹국을 어떻게든 좀 동맹을 강화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위에 올라오는 게 인프라 정책입니다. 단순히 뭐 도로, 교량 이런 게 아니라 IT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을 해서도 이 독립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정책은 뭐 규모의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필연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숙제. 숙제. 네. 자,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증시 혹시 전망하시는 그 타겟팅이 있는지.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EP 즉 이익하고 그리고 밸류 측면하고 좀 더 곱해봤을 때 한 4,840 정도의 상하 변동성 한 10% 정도 적용을 해서 한 4,400에서 한 5,300 정도를 S&P 생각을 500 기준.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지난 1분기에서 3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번에 좀 보수적으로 한 5% 정도로만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할 여력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S&P 500 지수가 오늘 아침 종가는 4,793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압축이 필요해서 디테일, 업종, 뭐 기업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그 아무래도 2020년, 2021년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이 요구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테마로 좀 4개를 좀 구해 보았는데요. 네. 우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 매력이 높은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대형 금융업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츠와 같은 업종들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개별 기업들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연말 연초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만큼 ETF로 좀 함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매당 매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VIG와 같은 ETF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거기는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오미크론의 확산 계속 뭐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 확진자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주와 같은 경우가 어제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미국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행주 관련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 측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VGT, 그리고 메타와 같은 업종들로 ETF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만 손이 가는 미국 주식 얘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